3, 2, 1, 0.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드디어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찐이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 모두 뒤로 하시고 새해엔 진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닥터진도 어렸을 때는요, 새해가 된다는 거는 학년도 새로 올라가고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어른이 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설레고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 평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새해가 있었는데요. 바로 1984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건 제 친형이 사왔던 그 당시의 베스트셀러 두 권의 책 때문인데요. 한 권은 1949년에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이에요. 아마도 1949년에는 1984년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1984년에는 전 세계가 핵전쟁을 치르고 나서 세 개의 거대한 나라로 재편이 되고요. 그 중에서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가정이나 직장 등 모든 곳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과 언어, 사랑 같은 감정까지도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뉴스나 역사 같은 기록들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수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치자면 댓글 부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정부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침내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회는 주민들 스스로 서로 감시하는 그런 체계 속에 있었는데요. 믿었던 이웃인 오브라이언,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주인공을 감시하는 책임자였어요. 이 오브라이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 사상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역자라고 해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정부 권력에 순응하도록 고문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결국에 이 윈스턴 스미스는 악명 높은 101호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가지고 고문을 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었어요. 이 주인공은 쥐를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주인공은 나 대신 줄리아를 고문해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신념인 사랑조차도 배신을 하게 되고 마침내 빅브라더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희 형이 또 이 1984와 함께 사온 책이 있었는데요. 1983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란 책이었어요. 이 소설은요, 핵전쟁을 피해서 영국을 탈출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어른들은 다 죽고 한 12살 정도 되는 이 소년들만 살아남아서 한 외딴 무인도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도 핵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는 냉전이어가지고요, 이 핵전쟁의 공포 이런 게 사회적으로 되게 좀 만연돼 있었어요. 어쨌든 무인도에 표류한 소년들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15소년 표류기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류의 소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 바닥에다가 신문지나 책을 쭉 깔아놓고 나만의 섬이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놀다가 엄마한테 돼지게 혼나 그렇게 무인도 놀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게 됐죠. 이 책은 랄프와 잭, 사이먼, 그리고 돼지라고 불리는 4명의 아이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장 나이 많고 큰 랄프를 리더로 삼아서 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돼지라고 하는 아이의 안경을 이용해서 봉합불도 피우고 또 소라고동을 부는 사람이 발언권을 갖는 등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생활을 해요. 하지만 야성과 본능을 상징하는 잭이라고 하는 아이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소년들은 두 집단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섬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잭은 점점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게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죠. 유일하게 사이먼만이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마침내 그 괴물의 정체가 격추돼서 추락한 비행사의 시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진실을 소년들에게 전하려고 뛰어가지만 이미 두려움에 이성을 잃은 잭 무리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되고 말죠. 그 후에 잭의 무리들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돼지의 안경을 훔쳐가면서 두 그룹의 대립은 점점 심화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돼지 역시 잭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잭 무리는 랄프를 마지막 남아있는 적으로 간주하고 섬에 불을 지르면서 뒤를 쫓게 되는데요. 이 불빛을 보고 근처를 지나던 영국 해군이 섬에 도착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재밌는 표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기대하고는 달리 완전 무겁고 진지한 내용 때문에 당시 어렸던 저로서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이 책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하고는 좀 또 다른 감상이 들기도 하네요.
1984에서는 작가가 이 책이 쓰여진 1949년에 이미 이 양방향 소통이 되는 텔레스크린 이런 것들을 상상했던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가 개인의 언어와 감정을 제한하고 또 증오시간이나 증오주간 같은 이런 대중들의 증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이죠. 파리대왕에서도 그 리더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성에 호소하는 자보다 본능에 호소하는 자가 대중들한테 더 쉽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회는 그만큼 규범과 질서가 미숙한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재계 무리들은 얼굴에 분장을 하고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잔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상대한테 마구 악플을 날리는 오늘날의 현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잭은 이런 괴물이라는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리더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하죠. 그 와중에 대부분의 힘없는 아이들은 진실을 보려는 노력보다는 믿음을 요구당하고 선택을 강요받을 뿐이고 결국 진실을 찾아낸 사이먼은 살해되고 말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악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이성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본능이 지배하게 된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던져준 것 같아요. 질서를 지키려고 한 랄프, 본능을 따르려는 잭, 진실을 보려고 했던 사이먼,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모두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착하고 예쁜 얘기들만 읽어왔기 때문에 어린 닥터진이 이런 무거운 주제의 책들을 태어나서 처음 읽어본 것이 바로 이 1984와 파리대왕이었어요. 그것도 동시에. 그래서 저한테 이 1984년의 새해가 정말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새해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에 함께 나누고 싶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도 닥터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찐이 여러분들 2021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